오늘의 날씨 한방!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꽃샘추위 때문에 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추웠는데 이제는 또 봄이 물씬 느껴지죠. 맞아요. 환절기가 지나가고 이제 정말 따스한 봄이 왔는데 근데 요즘 저는 자꾸 좀 졸려요. 특히나 밥 먹고 나면 많이 졸린데 식곤증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건 거죠? 네, 밥 먹고 생기는 기분 좋은 나른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잠이 와서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운전할 때 위험함이 생긴다면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식곤증이 이제 기분 좋은 나른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아요. 깨고 싶은데 안 깨지잖아요.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정말. 네. 밥 먹고 나서 오는 현상이지만 이것 때문에 할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감, 불안감 때문에 더 이제 괴로우실 텐데요. 네, 특히 또 운전할 때는 더욱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오늘도 그래가지고 신 캔디 먹으면서 요즘처럼 날씨가 좀 따뜻하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는 그런 나른함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식곤증은 일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질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빈혈, 간염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식곤증을 식후 도포증이라고 그래서 다르게 또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네요. 비위의 기운이 약해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 기능에 충분한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장기에 써야 될 기운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식후 도포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위라는 게 이제 위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비위라는 게 이제 좁게 보면 위장이고 넓게 보면은 소화를 시키는 모든 기관 그리고 소화기가 담당하는 팔, 다리, 정신력, 어리 회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한방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또 한방에서는 체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식곤증도 체질에 따라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소화기가 평소에 약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었을 때 또 체하거나 피곤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식곤증이 자주 생기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 소음인인가? 과식 때문에 이제 식곤증이 걸리겠고요. 소양이는 이제 열이 많아서 그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이렇게 빨리 먹는 성격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경우에 그런 이제 위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식곤증의 원인이 되겠어요. 자기 성격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체질을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체질에 따라 식곤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또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이 졸음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캔디 먹기. 그런 캔디나 이런 이제 응급 처방도 괜찮겠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근데 그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엄발의 오줌 누기? 약간 이런. 그래서 이런 식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혈자리 마사지를 해주면 식곤증을 예방하고 빨리 개선시킬 수가 있어서 오늘 혈자리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전 한방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혈자리 알려주세요. 첫 번째 정명혈인데요. 눈이 있죠? 눈 안쪽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정명혈입니다.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잡히는 부분이 정명혈인데요. 저희가 지그시 눌러주면 눈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되겠고요. 다음은 풍지혈인데요. 풍지혈은 이 뒤통수 쪽에서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 양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눌러주면은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개선에 좋고요. 목어깨가 자주 걸리시는 분들도 여기 눌러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에 있는 혈자리인데 소부혈입니다. 소부혈은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뼈가 만나는 부분 중에서 그 사이에 있고 중간 정도 손바닥 그 주름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이 소부혈이에요. 여기 누르니까 좀 아파요. 아프죠. 혈자리란 게 이제 꾹 누르면 아프게 되는데 많이 아플수록 부분이 안 좋다. 그 장기가 안 좋다. 무슨 일이죠? 여기는 잘 졸린 사람인 건가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각이 많고 그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피로 원인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자꾸 눌러주면 언젠가는 좀 덜 아픈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몸의 반응이 좋아졌고 증상 자체도 개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해지기 쉬운 분들에게 좋은 혈자리고요. 자주 눌러줘요. 왼손, 오른손 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문열이라고 해서 손목 주름 있으시죠? 네. 손목 주름에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갔을 때 여기도 움푹 들어간 부분 찾아서 꾹꾹 눌러주시면 네. 정신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졸리다거나 학생들이 하면 좋겠네요. 네, 건망증이 있거나 뭐 이제 기억력을 높이고 싶을 때 아프게 눌러주시면은 건망증이 도움 있을 되실 때 아프게 눌러주면 기억을 좀 찾을 수 있나요? 신문열이 그런 혈자리입니다. 잃어버린 자주 기억을. 눌러야겠어요. 네. 저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아, 이거 평생 눌러주셔야 돼요. 네. 네, 평생. 네. 네, 식사 후 운전을 하시거나 학생들, 뭐 직장인분들 이렇게 알려드린 혈자리 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혈자리를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365일 24시간 누를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실생활에서 좀 이런 거를 식곤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식곤증이 보통 오후 점심 먹고 많이 오실 네. 텐데 아침 식사를 꼭 해주시는 게 점심 식곤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침 식사로 인한 에너지를 보충해서 점심 때까지 그 기운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 보통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네. 점심을 허겁지겁 먹거나 많이 먹거나 그러면 또 비기능이 이제 부담이 되면서 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점심 식사를 적게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햇빛을 쐬면서 산책하기입니다. 네, 오히려 더 졸릴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제가 네. 해봤는데 네. 졸려요, 되게. 근데 이제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 졸리면 네. 그 시간이 오래 가는데 네. 밥 먹고 조금 졸림을 참고 약간 걸어주면 걸으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네. 너무 졸리면 낮잠을 자면 되는데 네. 같은 낮잠을 자도 그 잔 이후에 피로감이 훨씬 더 그쵸. 짧은 시간에 빨리 맞아요. 개선됩니다. 10분, 20분이라도 자고 나면 확 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건 아직 개발 안 됐죠? 혈자리 눌러주는 조그만 기계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네. 혈자리 누르는 기계가 있는데 네. 이제 일반적인 혈자리보다는 우리 임신부들 입덧 그리고 했었어요, 저. 배 멀미나 비행기 멀미로 있을 때 눌러지는 혈자리 맞아. 기계가 있어요. 입덧 그걸, 팔찌. 네, 밴드처럼 돼가지고 네. 특정 혈자리를 눌러주면 멀미나 입덧이 가라앉는 혈자리 맞네, 있네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계도 있고 뭐 이런 스티커, 침이라든지 아니면 앞봉을 이용해서 붙여주고 수시로 눌러주시면 좀 더 편하게 누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양동원 선생님과 함께 식곤증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쏟아지는 졸음에 지지 않고 이겨내려면 아침밥 챙겨 먹고 점심에 과식하지 않기, 식후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 쬐기, 식곤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하기. 네, 오늘은 따스한 봄철에 찾아오는 식곤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방송 보면서 졸리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나가서 혈자리 누르면서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한방!